자, 이제 이 경기는 달라라면 선수와 떡볶이 선수의 네. 떡볶이 선수는 말레이시아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가 네, 아니라. 한국 선수 아니에요. 네. 4강 이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덱인 갈반가르 덱과 네. 제가 레더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드렉타르 트로그 드루이드. 네, 저는 심지어 이거를 누가 말해주는 것도 못 들었고, 그리고 보통 트위터 같은데 선수들이 고등수를 찍은 다음에 자랑하면서 덱을 올리는데 거기서도 전혀 보지 못했던 덱을 들고 왔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직접 너무 신기해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해보기도 했었고 네. 대기를 하면서 분명히 포텐셜은 있습니다. 이 덱 잘 풀리면 아무 덱도 못 막아요. 제가 그리고 역시 장담합니다. 얼음이빨 광산 점령으로 네. 확실하게 제일 높은 코스트의 드렉타르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치가 꽤나 손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수목 같은 좋은 딜 카드는 넣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얼음이빨 광산 점령을 좀 제대로 활용한 거의 처음 보는 덱이거든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카드를 정말 좋게 쓰려면은 다음 핫팩 때나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드렉타르로 이렇게 시도를 하네요. 네, 저도 카드 자체 밸류는 좀 있고 포텐셜도 있지만 당장의 메타와는 어울리지 않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무거운 드루이드보다 오히려 디렉타르까지만 넣은 그런 좀 가벼운 드루이드로 이렇게 시도를 한 게 좀 많이 흥미롭습니다. 끼케야 사실 개화 서치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렇죠. 개화가 아니면은 뭐 콤보 덱들에 좀 다르게 짜서 뭐 천체 정렬까지 넣는다던가. 근데 또 천체 정렬을 서치하기에는 이게 세나리온 수호물을 안 넣을 수가 없는 카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떡볶이 선수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덱이 너무 특이한 덱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덱들로 4강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통했다는 거예요. 네, 4강까지 오려면은 정말 상당히 많이 이겨야 되거든요. 일단 그룹 스테이지도 뚫어야 되고 어제도 비방송 경기를 뚫었다는 얘긴데 이 덱이 발목을 잡았다면은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선수의 밴픽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일단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게 저 떡볶이 선수의 드루이드를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배내야 되는 덱인가 아니면 그냥 풀어도 괜찮은 덱인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네. 내 덱이 어떤 덱이 가장 많이 물릴까 혹은 내 덱이 뭐가 밴당할까를 먼저 파악하고 밴픽을 짜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도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 떡볶이 선수의 OTK 약사가 대부분 준비해온 덱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아마도 OTK 약사 벤이 좀 무난해 보이고, 그리고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뭐 흑마법사나 아니면 악마 사냥꾼 벤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확실히 밴을 해주겠네요. 네. 이제 올빼미 흑마법사 혹은 OTK 약사 뭐 어떤 덱이 나한테 좀 더 치명적이냐는 이제 선수 본인이 특이한 덱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경험으로 좀 많이 치우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통계 사이트에서도 참고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떡볶이 선수가 직접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상성도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어그로 기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 OTK 약사가 밴당할 걸 생각하면은 올빼미 흑을 밴을 하고 OTK 약사를 조금 상대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렇죠. 떡볶이 선수의 덱을 좀 살펴보면은 뭐 완벽하게 노리지는 않지만 대부분 OTK 약사 상대로 괜찮은 구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흑마법사 밴을 할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은 서로 이제 방해가 없을 경우에는 OTK 약사가 네. 올빼미 흑마보다 킬각을 내는 속도는 더 빠르거든요. 이제 서로 벽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내 갈반가르가 졸업을 못할 것 같으면은 올빼미 흑을 풀고 OTK 약사를 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쪽으로 치우칠 것 같은데 트로그 둘은 사실 둘 다 터지면은 맞고 둘 다 못 터지면 둘 다 지는 덱 같거든요. 그렇죠. 트로그는 그냥 저 덱은 저점이 너무 낮지만 고점 너무 높은 덱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상성이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트로그를 넣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주문 위주의 덱들을 견제를 하려고 가져온 거겠죠. 아 근데 지금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밴이 당할지. 그렇죠. 저는 일단 이 드루이드 빨리 대회에서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밴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로그 드루이드가 정말 재밌는 게 사코스틴 드렉타르가 제일 고코스트 카드거든요. 네. 그런데 무쇠 껍질이라는 카드를 쓰는데 이 무쇠 껍질이 포텐은 있어요. 하지만 7만화까지 냅둬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프를 이용해서 트로그를 많이 키워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해봤을 때는 차라리 OTK 약사 배나는 게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OTK 약사를 상대할 때 이제 내 거프를 터뜨리기 위해서 좀 카드를 모을 때 활공이 조금 더 골치 아플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결국 무쇠 껍질을 0코스트로 쓸 수 있는 7턴까지 간다면은 사실 그때까지 OTK 약사가 활공을 추방자로 못 빼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거를 기대하기라는. 네. 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거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달라라멘 선수와 떡볶이 선수의 4강 두 번째 경기. 이제 JWC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가서 내일 결승전을 할지, 또 어떤 선수가 3, 4위전에서 오스티나토 선수가 결승 3, 4위전을 할지, 이제 이 한 정복전에서 두 선수가 이제 좀 운명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가 올라가면은 지금 한국인 결승 내전이 지금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결승전에 이미 한국인 선수 한 선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가 제가 최근에 대회에서 만나서도 상대를 해봤지만 상당히 잘하는 선수라서 또 플레이도 기대도 많이 되고요. 떡볶이 선수는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일단 플레이는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덱들과 함께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OTK 약사배는 예상이 되는데 올빼미의 OTK 약사 중에 뭘 배날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선수가 가져온 갈방가루 OTK 박밀도 사실 그렇게 랭크에서 흔한 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밀에 대한 그런 달라라면 선수의 평가도 어떤지에 따라서 벤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잠시만 있으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4강 오늘의 마지막 경기, 달라라면 선수의 떡볶이 선수의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이고요. 네. 이제 하스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저빙에 살짝 문제가 있을 때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곧 들어간다는 사인이 왔을 때도 잠깐씩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달라라멘 선수는 네, 모자키 법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모자키 법사가 이번에 새로운 신카드 마나 흡수를 받으면서 원래는 모자키 법사가 좀 흐름에 의존하는, 흐름이 정말로 나중에 나온다면은 모자키를 들고 있음에도 10턴이 넘어가도 좀 키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덱인데, 마나 흡수가 나옴으로 통해서 마나 흡수를 좀 급할 때는 딜로 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콤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딜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마나 흡수만을 이용해서도 킬각을 보는 상황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모자랐던 단순 딜 카드가 좀 더 추가가 됐다는 점에서 네. 명예로운 일격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제 충분히 좋은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달라라면 선수도 두 장 꽉꽉 채워서 넣은 모습입니다. 결국 어그로 기사가 모자키 법사에 좀 많이 취약하잖아요. 결국 네. 버프를 많이 해둔다 하더라도 두뇌 빈결이나 진눈깨비에 좀 많이 취약한 게 사실이고, 필드를 이제 디벨롭할 때 그 불꽃 세일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그로 기사가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퀘스트 도적한테 그 암살 요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건의의 축복을 그렇죠. 바른다고 하더라도 네. 속도전에서는 퀘스트 도적이 질 것이고, OTK 약사와 매칭을 하지 못한다면 모자키 법사라는 위험성도 있는데, 모자키 법사를 배나자니 OTK 약사와 올빼명화 많이 무섭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메타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확장팩에서 트로그라는 카드를 또 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카드들을 내면서 좀 기존의 OTK 덱들이나 소위 말하는 벽 덱들을 좀 견제하는 시도를 블리자드 쪽에서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존 덱들에 좀 힘을 실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또 떡볶이 선수나 아니면은 JWC 선수가 우승한다면은 좀 이쪽으로 선수들이 보고 또 앞으로 대회를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JWC 선수는 오늘 트로그의 강함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달라라멘 선수와 떡볶이 선수 같은 경우는, 떡볶이 선수는 트로그 툴을 가져오긴 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섞은 느낌이고, 달라라멘 선수는 아예 배제를 했거든요, 트로그를. 그래서 이제 만약 달라라멘 선수가 올라간다면 트로그파 vs 반트로그파의 결승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이 들어간다는 이제 네. 사인이 와서 이제 진짜로 곧 경기가 시작될 것 같고요. 벤 먼저 보겠습니다. 도적과 드루이드. 드루이드를 배냈어요. 이거 진짜 몰라서 배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달라라멘 선수의 모자키 법사와 떡볶이 선수의 어그로 기사 시작을 했고요. 결국 매치업으로만 보자면은 달라라멘 선수의
그러니까 픽이 조금 더 이번 경기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떡볶이 선수가 되게 넣어온 깊은 무쇠 트로그 언제나 항상 변수입니다. 그렇죠. 결국 저 한 장이 좀 많은 거를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느린 템포로 시작을 하더라도 네 이제 핸드가 보이네요. 아 핸드가 지금 핸드가 트로그는 고사하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요. 네, 핸드가 많이 느리지만 그래도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 느리게나마 좀 강력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트로그와 동전, 권위 축복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주문밖에 쓸 게 없는 마법사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가불기가 걸리거든요. 일단 얼라이언스 기수로 다음 턴에 동전 3-3인 돌랄로 구원자까지 템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수가 한 장 더 나와서 이거는 하수인이 붙는다면 고민을 조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떡볶이 선수가 이 체력 하수인을 좀 내기가 싫었을 텐데 왜냐면 만화 흡수가 딱 명예로운 일격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내기 싫었을 것 같지만 달라라면 선수의 주문술사의 흐름과 맞물리는 턴이기 때문에 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다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좋은 플레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제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달라라면 선수가 고민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만화 흡수로 명예로운 일격 각을 안 봤을 때 좀 버프가 발리면은 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잠깐 해준 것 같아요. 진정한 힘. 돌랄로 구원자를 바로 붙여주면서 네, 뽑히는 카드가 아달. 아달의 수호자. 지금 다리 사수가 핸드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달의 수호자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이러면 만화 흡수를 전턴에 고민을 했었던 달라라면 선수인데 네. 전턴에 이 얼라이언스 기수보다는 4이 돌랄로 구원자에 넣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아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중주문술사로 카드를 많이 확보한 뒤에 줄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전 턴에는 오히려 욕심을 안 부리려고 했지만 이번 턴에는 오히려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어요. 일단은 발견을 해보나요? 세 장 다 별로 가지고 싶지는 않은 카드인데 그나마 좀 활용도가 있는 마법 차단을 골라줬습니다. 다음 턴에 마법 차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 권위의 축복을 못 쓰게 한번 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그래도 조금 하지 않았을까 이쪽으로. 네. 그리고 마법 차단을 또 의외로 저 떡볶이 선수의 덱이 그렇게 쉽게 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핵심 카드를 사용하면서 뽑아야 돼서 지금 좀 접속이 불안정한 것 같죠? 네. 보통 네. 이제 그 그랜드마스터에서도 벤큐기 선수나 이런 그런 지역 쪽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상당히 불안해서 이제 대만 쪽이나 이런 쪽은 방송국에서 많이 튕기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일단은 보이는 핸드로 좀 해설을 드리자면 떡볶이 선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얼라이언스 기술로 버프를 한 번 더 주면서 정의로운 수호자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좀 네루비안의 알을 미리 내주면서 불꽃 세일 각을 봐주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겠고요. 일단은 선수가 재접속하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라면 선수가 5턴에 할 플레이도 미리 좀 예측을 해볼까요? 네, 접속이 됐네요. 됐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얼라이언스 기수와 정의로운 수호자를 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여기서 주문을 발라주네요.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 불꽃 세일을 의식하면은 결국에 네루비안의 알이 들어가는 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턴에 좀 턴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있고 사실 보이는 카드로만 보면 어떻게든 권위 축구를 바르겠다라는 반협박이거든요. 근데 퇴화의 화살? 퇴화의 화살 당장 찾아놓은 거 너무 좋고 당장 써도 사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냥 당장 퇴화의 화살에 마법 차단 거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마법 차단을 이번 턴에 퇴화의 화살을 급하게 쓰지 않는다? 이거 고민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법 차단을 걸면은 권위 축복을 막아줄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은 진눈깨비와 마법 차단 정도로 좀 타협을 하나요? 퇴화의 화살은 좀 나중에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퇴화의 화살을 바르기 정말 좋은 두 개의 개체가 있는데 네, 마법 차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생각할게요. 상대가 이제 하수인을 만약에 흩뿌린다면 네, 퇴화의 화살이 정말 좋게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
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달라라면 선수의 판단이 궁금한데 아마 진눈깨비 쪽으로 손이 가는 걸로 봐서 이번 턴은 참아줄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저는 진눈깨비를 사용할 거란 마법 차단도 안 걸고 네, 오히려 권위의 축복을 그냥 걸게 한 다음에 퇴화살 거는 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흐름? 이러면 흐름에 흐름 너무 좋은데요. 진눈깨비도 안 썼어요. 진눈깨비를 안 썼는지 못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쓰지 않고 넘어가준 모습이에요. 아마 아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당장 5 데미지 줄이는 것보다 나중에 충분히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앵무로 좀 까다로운 필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러면은 퇴화의 화살 방향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렇죠. 결국 얘기했던 흐름을 뽑아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퇴화의 화살의 밸류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긴 했습니다. 카드를 보고 쓰는 것보다 개체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이번 턴에도 결국 퇴화의 화살에 좀 고민이 될 텐데. 이거 선 진눈깨비를 한다면 만약에 잘못된 개체들이 어르면은 이러면은 퇴화의 화살 이러면 퇴화살을 쓰는 것도 오히려 어른 하수인에 들어가면서 그게 때릴 수 있는 하수인으로 변할 수도 있었는데 달라라면 선수 방금 감탄했죠. 이거 너무 좋게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빵 다중주문술사로 다 땡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접속이 좀 불안정하네요. 일단은 좀 핸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패를 최대한 많이 당겨 놓은 다음에 마나 흡수를 통해서 줄이면은 좀 포텐이 상당히 큰 핸드입니다. 그리고 마나빵과 그리고 벼락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마나 흡수로 줄여 놓는다면은 모자키만 들어도 된다면은 언제든지 킬각을 볼 수 있는 핸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 들어가 있고 저 마나우스로 한 번만 줄인다면 벼락치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모자키만 뽑으면 바로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퇴화의 화살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턴이 있었을 텐데 상대가 안 내기도 했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도 까다로운 필드가 만들어져서 다음 턴에 한 번 더 까다로운 필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 턴에 좀 전장의 전투 대장으로 킬각을 보는 그런 그림을 좀 원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결과론적이지만 네, 태양날개 앵무를 내는 자리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전장의 전투대장을 지금 만약에 얼어있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알 사이에 결국 끼워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알이 전투대장 자리도 가로막고 있어서 자리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일단 일단은 마나우스로 마나흡수. 줄인 쪽으로 갔고요. 당장 킬각이 절대 안 난다는 계산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모자키만 들어오면 바로 달립니다. 이러면은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 그냥 가장 쉽게 보이는 수는 카리엘롬 같은 카드로 제압을 하는 건데 카리엘롬의 다리 기술을 1코스 줄여서 데미지를 좀 더 밀어 넣겠죠. 그렇죠. 얼라이언스와 내 가정을 위하여. 신성 주문을 줄여서 아마도 네루비안에 발라줄 것 같죠. 네. 이러면 달라라면 선수가 모자키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좀 많이 불안해 보이는 필드거든요. 일단 선퇴의 화살에 진. 이러면 저 카드는 심지어 제압이 당하면은 상대 영웅의 3딜까지 들어가는 카드죠. 일단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모자키 나왔어요. 이거 바로 빨리 해야 돼요. 해야죠. 시간 없어요. 바로 모자키 내고 마나빵 먹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시간 많이 없습니다. 일단 빵다 써주고요. 이거는 벼락치기를 네. 가볍게 한두 장 정도 들어오로 한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마나 4만 하면은 충분히 킬각 낼 수 있어요. 바로 벼락치기 달려줘야죠. 5장에 점화, 점화 코스트 진눈깨비 두뇌 빙결, 두뇌 빙결 진눈깨비 마나우스 지금 이건 킬각이네요. 킬각 났습니다. 모자키가 정말 한 턴만 늦었어도 많이 위험했을 상황인데 이걸 또 뽑아내네요. 전날에도 오스티나토 선수가 모자키가 한 턴이 늦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뽑아냈죠. 이러면은 다음 주문 11 데미지로 딱 데미지 마무리. 그러면서 명예로운 일격까지 네. 깨알로 터뜨려 주면서 달라라면 선수가 어그로 기사를
이겨냅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처음 경기 들어갈 때는 모자키 법사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지만 막상 경기 결과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리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경기만큼은. 그렇죠. 모자키가 정말 한 턴만 늦었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모자키가 오른쪽에 들어오면서 달라르면 선수가 넘치는 딜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상성 살려주면서 달라르면 선수가 1승 따냈고요. 이러면 드루이드가 밴당했잖아요. 떡볶이 선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퀘스트 도적을 먼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그로 기사를 한 번 더 이기기 위해서. 왜냐면 달라라멘 선수의 OTK 약사가 나올 걸 예상해서 떡볶이 선수는 살짝 불리한 매치가 있다 하더라도 어그로 기사를 뒤로 빼는 건 좀 위험한 뱀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참 뱀픽 심리전이 정말 중요한데 선수들마다 그냥 방금 냈던 덱을 한 번 더 내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불리한 거를 앞으로 가는 선수도 있고 불리한 걸 뒤로 빼는 선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수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정배는 달라라멘 선수의 쾌도일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정배를 예상한다면은 떡볶이 선수 살짝 리스크를 안고 도박을 해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대담해질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그렇다면 달라라멘 선수가 OTK 약사를 하면서 다른 덱을 만나서 먼저 졸업하는 경우의 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선수들이 선택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 정답이 없는 속에서도 선수들이 이렇게 심리전이 많이 오고 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마추어 그리고 대학생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방송 경기를 많이 안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 선수의 뱀픽 성향을 알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다른 대회에서 만나본 게 아니라면은 사실 좀 만나기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본인의 감을 어느 정도 믿고 본인의 스타일을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뱀픽인데 아마도 경기가 이제 바로 진행되지 않는 거는 떡볶이 선수의 접속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껐다 키거나 재접속을 하면서 접속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픽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일 수도 있고요. 결국 모자키법이 너무 쉽게 나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떡볶이 선수는 모자키법을 이길 확실한 덱도 없긴 했었어요. 그렇죠. 떡볶이 선수가 되게 트로그라는 좀 변수가 있긴 했지만 결국 트로그가 되게 두 장밖에 들어가지 않는 카드고 트로그에 의존한 승리 플랜은 그렇게 높은 승률을 자랑하기까지는 힘들거든요. 기본적인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의 드루이드가 벤당해서 OTK 약사는 풀려 있는 상황인데 네, OTK 약사를 당장 하기에도 퀘스트 도적이 많이 무섭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어그로 기사, OTK 약사, 갈반가르 중에 정해야 되는데 갈반가르 덱이 OTK 약사에 괜찮냐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갈반가르 덱이 일단 킬도 느리지만 결국에 핸들을 모아야지만 이게 킬이 되는 카드잖아요. 킬이 되는 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활공에도 이게 좀 맞물리고 그렇다고 빠른 킬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선수도. 사실 이번 경기에서 어그로 기사를 보내줬다고 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었는데 달라라멘 선수는 OTK 약사 해줬고요. 네, 떡볶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정배라는 성기사를 냈고 달라라면 선수는 좀 살짝 생각을 틀어서 한 번 더 꽈줬는데 그래도 이거는 성기사의 기분이 좀 더 좋죠.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매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권위의 축복을 쓰기 때문에 일단 권위 축복이 한 번 발리기만 하면 거의 악마 사냥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트로그 초반 러쉬 같은 그런 좀 짜잘한 요소들이 악마 사냥꾼의 플레이를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달라라면 선수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악마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선공으로 그 최후의 결전을 먼저 건다면 네, 바로 트로그가 올라와도 엄니간 토자로 자를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대 선공 트로그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고기한 탈 것이 이 턴에 바로 발리면 엄니간 통자로 잠때 못 끊기 때문에 퀘스트가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렇죠. 퀘스트 걷는 게 늦어진다는 거는 결국 드로우 턴이 점점 밀려서 상대가 많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때 드로우 턴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권위의 축복이 발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이중도약 같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카드 정도는 바꿔보고 좀 재물의 오라를 찾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지옥 비명장렬과
이중도약 정도는 확실히 빼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엄니관통자는 일단 거의 무조건 들고 가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들고 가줄 것 같고요. 과연 달라라면 선수의 멀리건 선택은 어떨지. 그렇죠, 이중도약 빼준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로그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네, 바로 최후의 결전 동전 엄니관통자를 쳐놓고 다음 턴에 영혼시와 함께 일관문을 바로 지나가는 것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하수인을 좀 강하게 깔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이러면 엄니관통자를 껴야겠죠? 저는 영웅 능력으로 치고 네. 다음 턴에 최후의 결정과 엄니관통자를 치면서 퀘스트가 걸려있을 때 드로우가 되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아, 네, 이게 확실히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이마나 버프가 발린다면 어차피 엄니관통자가 내구도가 2인 게 더 낮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다음 턴부터 이제 때릴 때 1마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달라르멘 선수가 잠깐 고민하고 영웅 능력으로 찍어준 거는 상당히 괜찮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떡볶이 선수가 이마나의 버프 못 바르는 거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영웅 능력을 찍어야 되거든요. 떡볶이 선수가 이만화에 아달의 수호자는 아니면은 탈 것만 붙였어도 좀 강한 푸시 이어나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핸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최악이죠 사실. 심지어 영능에 다리 사수를 발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돌날로 구원자를 통해서 아달의 수호자를 뽑아주겠죠.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저 트로그만 제압한다면 일단 영혼 시야를 통해서 첫 번째 퀘스트는 깨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능 있는 비전술사가 미리 나온 것도 퀘스트를 적당히 깨면서는 괜찮은 게 비전술사의 오라를 통해서 상대 하수인의 대부분이 다 제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떡볶이 선수의 접속이 마일 1분을 넘어갔거든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네, 심상치 않은데요. 네, 다시 끊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중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웅 능력을 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웅 능력 찍어줬고요. 이러면 트로그 끊는 거 기분 너무 좋죠. 이건 실수로 퀘스트를 먼저 걸지만 않는다면 네, 엄니관통자로 제압을 해준 다음 최후의 결전을 걸어줍니다. 달라르면 선수. 떡볶이 선수 템포가 너무 느린데요. 돌날로 구원자로 일단 아다를 찾아보나요? 돌난로 구원자를 했을 경우에는 네. 결국 버프를 돌난로 구원자에 하지 않으면 무기에 잘리고 그렇다고 당장 때릴 수 있는 공격권이 있는 하수인은 안 바르자니 손해니까 돌난로 구원자도 지금 좋게 들어갔다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다리 사수보다는 그래도 3일 하수인을 내주면서 덱을 좀 최대한 압축해서 권위의 축복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저 먼저 찍고 행상인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행상인이 들어오면 교환성의 만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민함의 인장을 못 걸 수도 있어서 좋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턴에 네. 행상인을 굳이 교환하지 않고 기민함의 인장을 걸어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냥 동전을 쿨하게 터네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네. 한 장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거죠. 동전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네, 기민함의 인장 걸어줬어요. 떡볶이 선수는 일단 저 구세의 기사에서 드로우되는 카드 정말 중요해요. 권위 축복인가요? 권위 나왔어요? 이러면 네르비안의 알도 고민할 만하죠. 그쵸, 이거는 최대한 많이 내주면서 어떻게든 바르겠다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이러면 달라라면 선수가 활공을 쓰지 않는 한 권위의 축복 각을 피하기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즐거운 거래였어요. 최대한 교환해주면서 즐거운 거래였어요. 교환 드리블. 사실 이게 관문을 지나가긴 했지만 알짜배기로 줄이진 못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의 축복 바르기만 하면은 정말 기사한테 너무 유리해지거든요. 이거 원래는 그냥 모학을 하나 내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권위의 축복이면 어차피 하수인이 때릴 수 없으니까 내 모학가 잡힐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결국 이득일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영혼 시야로 1드로우라도 더 땡겨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권위의 축복을 맞을 거를 생각을 하고 좀 그나마 제압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좀 찾아본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도발의 도발의 그렇죠. 권위 축복을 바르면서 무기 자체를 못 찍게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하나 아쉬운 건 계속 저 전투대장의 자리가 아쉽거든요. 계속 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심지어 이게 핸드에 전투대장이 있는데도 저 각을 좀 안 봐주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투 핸드를 보긴 했지만 엄니간 통자를 못 찍게 하는 게 더 급하다라는 판단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R을 처음에 낼 때 자리를 좀 더 고려하는 것도 괜찮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일단 모아그와 재능 있는 비전수사 오라 그리고 지옥 비명 장렬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면 6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6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트가 살짝 부족하죠. 모든 카드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10 데미지인데 그렇다면은 다 못 잡을 거라면은 일단 알게 주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급한 불은 끈 모습인데 지금 딜이 몇 나오죠? 29 데미지까지 1딜 나옵니다. 부족하죠. 네. 하지만 두 번째 권위 축복 좀 뼈 아픈데요. 앵무도 있고요 현재. 이건 앵무 쪽이 좀 더 좋겠네요. 네, 앵무를 하고 정말 혹시라도 막힌다면 그냥 영웅 능력 권위 축복만 하면은 악마 사냥꾼 이거 못 맞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게 확실히 좀 세 보입니다. 네, 지금 앵무를 낸다고 했을 때 모아그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네루비안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 좀 해야겠어. 지금 달려주는 판단을 하나요? 떡볶이 선수? 지금 달리나요? 지금 달린 다음에 필드가 밀리더라도 다리 사수를 쓰네요. 다리 사수를 쓴다면 다리 사수 2개를 쓰고 천상의 보호막 2개를 넣어놓는다는 건데 아, 권위 축복을 아예 한 장 더 바른다. 이렇게 하면 다음 턴에 앵무를 냈을 때 권위의 축복이 발리고 거기다 다리 사수를 넣을 수 있긴 하네요. 코스트를 이렇게 분배했을 경우에는. 네, 사실 권위 축복만 써주는 방향으로 갔다면 사실 승패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달라라면 선수는 안광을 찾아야 되는데 안광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위치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안광 2장이 나왔어야지 좀 제압이 가능한데 결국 떡볶이 선수의 초반 핸드는 좋지 않았지만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딱 권위 축복이 구세의 기사에서 들어오가 되면서 아쉽게도 달라라면 선수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라면 선수는 OTK 약사와 퀘스트 도적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떡볶이 선수는 갈반가르 OTK 전사와 OTK 약사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결국 OTK 약사 미러전은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제쳐준다고 한다면 네. 퀘스트 도적을 냈을 경우에는 OTK 약사에 유리하지만 갈반가르 전사가 이제 제압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고 OTK 약사 같은 경우에는 갈반가르 전사에는 확실히 유리하고 OTK 약사라는 미러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 달라라면 선수가 OTK 약사를 할 것인데 떡볶이 선수가 정말로 OTK 약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퀘스트 도적을 꺼낼 수 있겠습니다. 미러전으로 나왔네요. 네, 달라라면 선수가 두 번째 픽을 했을 때는 조금은 리스크를 안는 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안전한 좀 정배를 해준 느낌이죠. 탐구는 항상 좋게 쓰일 여지가 있거든요. 미러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주는 모습인데 행상인이 잡힌 거는 당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치 정말 재밌는 게 서로 퀘스트를 늦게 깨더라도 상대가 쿨트러스를 이제 핸드에 딱 가지고 왔을 때 그때 활공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네, 결국 내가 활공으로 서로 핸드를 망치면서 퀘스트 3관문을 지나간다면 네, 상대가 이제 왼쪽 혹은 오른쪽 추방자로 활공을 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한 판단을 했는데 오른쪽에서 뽑거나 1, 2다리 탐구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림은 리드하고 있는 쪽이 두 번째 퀘스트에서 세 번째 퀘스트로 넘어가는 관문을 추방자 활공으로 깨는 게 좀
좀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일단 달라라면 선수는 지금 카드를 한 장 털어줬어요. 이번 턴에 퀘스트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어차피 만화를 계속 써야 된다면 활공 맞았을 때 좀 좋지 않은 카드를 미리 털자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중도약을 퀘스트를 깨는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비전 출사가 추방자 효과를 좀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털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영혼 시야 봐줬어요. 퀘스트 깨졌고요. 네, 1, 2다리 탐구는 아꼈다가 나중에 활공을 찾는데 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완강을 딱히 털진 않았네요. 즐거운 이러면은 드로우 카드 한 장 더 필요한데 1, 2다리 탐구에서 나와주나요? 아, 도박을 하지 않고 그냥 지옥비명장렬을 털어주네요. 이건 달라라면 선수가 좀 템포를 따라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저 1, 2다리 탐구를 아껴놨다가 상대 선수가 퀘스트를 완료했을 때 활공을 찾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당장 다음 턴에 활공이 나오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핸들을 2관문까지 깨면서 많이 줄였을 때 네. 본인 관문 지나가면서 저 많은 핸들을 다시 집어넣는 용도로도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방향성으로든 아껴준 거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 2다리 탐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혼 시야나 전령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이제 그 모든 거는 사실 도박을 성공해야지 관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 이점도 크지 않았고 반대로 상대의 노림수를 좀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데는 저 1, 2대 좀 아끼는 게 좋았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핸드가 꽤나 많기 때문에 이번 턴은 어떻게든 도전할 수 있는데 네. 시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시야가 오른쪽에 나왔기 때문에 드로우 카드가 나오면은 네, 퀘스트 클리어 해줄 수 있죠. 동전 정도까지는 확실히 털어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퀘스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교환성 카드를 이번 턴에 미리 만화까지 써가면서 넣는 건 손해기 때문에 이건 동전만 빼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왼쪽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 카드가 안광인지 활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활공 의심을 충분히 해준 모습이에요. 떡볶이 선수는 일단 활공을 노려보죠. 나왔나요? 보통 이렇게 고민하면 스텔리나나 그런 그렇죠. 카드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썩은 마귀 조련사 그리고 지옥 철학 또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영혼 시야 뽑아줬어요. 좋은 카드긴 한데 결국 내가 활공을 맞았을 때 위험도가 계속 커지는 카드긴 하거든요. 네, 오라 먼저 사용해줬습니다. 이러면 퀘스트를 깨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그쵸, 이거는 뭐 깨면서 낼 각을 계속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도 달라라면 선수의 맨 왼쪽에 있는 저 1, 2대 탐구가 왼쪽에서 좀 상당히 있던 걸로 좀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 간의 심리전이 재밌는 상황에서 활공이 나왔지만 사용을 안 했어요. 탐구가 2장. 일단은 네, 고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퀘스트를 깨줄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의 쿨트러스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퀘스트를 깼을 경우에 받는 게. 네. 그럼 달라라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어느 정도의 도박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턴에 상대가 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면. 일단 여기서는 떡볶이 선수가 또 선택의 기로에 놓였네요. 재물의 오라를 털면서 영혼 시야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중도약으로 활공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영혼 시야를 써주는 모습. 아, 영혼 시야도 안 쓰고 또 넘기는 판단으로 하나요? 네, 핸들을 더 줄여주려는 것 같죠. 네. 핸들 좀 빼내겠다.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안 하면 또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떡볶이 선수가 가운데 쪽에 있던 활공을 좀 왼쪽으로 밀려고 저렇게 플레이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라면 선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번 턴에는 좀 활공을 노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라면 스텔리나 정도로
근데 하필 스텔리나가 나와서 지금 1, 2다리 탐구에서 활공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 2다리 탐구 아 이러면 스텔리나 또 막혔거든요. 네 이게 활공이 나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러면은 스텔리나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날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옥 철학을 써서 그냥 없애버리고 스텔리나를 템포로 낼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은 달라라면 선수가 상대가 왼쪽에서 계속 놀고 있었던 카드가 활공이 아니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냥 2코스트 활공을 통해서 퀘스트를 완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상대가 왼쪽에서 오래 놀고 있었던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원래 플랜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나요? 선택한 건 해골이고요. 인장을 건다는 건 또 아껴주나요? 한 턴 더 참습니다. 아 길드당이도 내줬어요. 네. 일단 처음에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떡볶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턴에도 과연 참을까요? 이번 턴에 참으면 다음 턴에 확정으로 가져올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게 선수들이 아니면은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쿨트러스를 내는 각을 좀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미루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턴 더 참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렇죠. 진작 할 거면은 진작 하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 상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찾는 턴이 2턴이나 더 주어진 거고 네. 이젠 그 카드를 맞지 않으면 내가 그려왔던 하고 싶었던 플레이가 바로 가능한 거라서 그리고 이제 달라라면 선수가 활공 코스트가 너무 많이 줄어서 다음 턴에 그냥 활공 쓰면서 쿨트러스 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핸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떡볶이 선수가 이번 턴에는 좀 활공을 찾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러면 달라라면 선수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활공과 쿨트러스를 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사용해주겠죠? 심지어 인장도 인장까지. 너무 좋아요. 이러고 활공 관문 다 스킵하면서 결국 아껴줬던 활공이 바로 쿨트러스를 먼저 나가게 해주면서 너무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쿨트러스 이번 템 바로 드랍하면은 떡볶이 선수가 퀘스트를 깨면서 본인이 쿨트러스 내는 거를 떠나서 일단 10데미지가 더 깔리거든요. 빌드. 그렇죠. 심지어 이게 깔려있는 하수인이 그냥 하수인도 아니고 길드 상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기노스를 못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참아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쿨트러스를 내는 쪽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번 턴에 못 내는 건 사실 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콤보 파츠인 카드들이 1코스트 3장으로 있고 네. 이번 턴만 좀 어떻게 생존을 한다면 일기노스도 4코스트거든요. 네. 즐거운 거래였어. 일단은 슬쇼 해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로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쿨트러스를 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쿨트러스를 마지막 5장 채워주면서 보상으로 받고 낼 그러면- 수 있는데 그럼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16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지금 주문 공격력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모아그 한 장 그리고 김이남의 인장 한 장. 네. 모아그 한 장과 일기노스만 나오면 지금 바로 킬각이죠? 일기노스 뽑아낼 수 있나요? 일기노스 나왔어요. 이거 킬각이죠. 심지어 모아그 한 장 모아까지. 더 나와서 너무너무 딜이 넘치죠? 이렇게 되면 달라라멘 선수가 네. 미러전 어떻게 약사 미러전을 승리하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고요. 네. 떡볶이 선수는 어떻게 약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달라라멘 선수의 퀘스트 도적이라는 좀 불리한 매치업까지 좀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달라라면 선수는 일단 OTK 약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유리한 매치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약사도 졸업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심리전이 오갔는지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심리전을 계속 수정하는 모습이 좀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핸들을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왼쪽에서 계속 놀고 있는 카드가 최악의 상황에는 활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경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달라르면 흑마법사 달라르면 선수가 그 퀘스트 도적을 벤당 있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일단
저희가 혼동 한 점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올빼미 흑마대 어떻게 약사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매치업이 아니게 됐어요. 하지만 남은 매치가 또 전사가 있다면은 또 기분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견학 안내자 그리고 생명력 전환, 다음 턴에도 생명력 전환 찍어주면서,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의 정말 특이점은 네. 본인이 콤보 덱인데도 불구하고 교단 수련사라는 카드를 넣었다는 점이거든요. 이거는 뭐 기사 같은 카드 때, 기사 같은 매치업 때 네. 교단 수련사를 내주면서 5턴 권위 축복 같은 걸 좀 방해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트로그를 쓰면서 좀 주문도 같이 쓰는 어그로 기사를 견제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트로그를 올렸을 때 버프를 못 바르게 바로 교단 수련사를 내주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 매치에서 가장 중요한 활공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방자 효과를 위해서 계속 왼쪽 카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교단 수련사를 활공과 좀 맞물리는 턴에 사용을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활공을 의식한 플레이는 영웅 능력을 누르는 것보다는 카드를 써주는 거거든요. 그냥 미리미리 털어주네요. 네. 이러면은 일단 안광을 네. 쓰고 찍은 다음에 두 장 다 교환 하면서 퀘스트 지나가는 게 좋겠죠. 네, 일관문을 깨면서 두 번째 퀘스트를 또 추방자를 받은 활공으로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악마 사냥꾼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기분 좋은 플레이 이어갑니다. 여기서 붙는 카드, 즐거운 거래였어. 여기서 붙는 카드가 길드상이네요. 이러면은 달라라면 선수가 두 번째 교단 수련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활공에 좀 뼈아프게 당할 것 같은데요. 뭐 막대까지는 확보를 해뒀어요. 하지만 이게 동전 막대를 했어야지 어느 정도 활공에 대처가 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한 턴 늦은 건 많이 아쉽네요. 이거는 동전 모아그 혹은 다음 턴에 막대, 동전 공포리치 템신을 생각한 건데 활공 네. 의식을 좀 안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동전 모아그를 하더라도 그 다음 턴에 미스릴 막대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쁜 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활공을 생각해준 플레이 좋습니다. 일단 다 집어넣고요. 이제 받는 카드 고개, 나오는 카드 율기노스. 정말 중요합니다. 율기노스가 들어온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달라라면 선수한테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막대겠죠? 막대는 나오지 않았고요. 사칸 배석을 먼저 교환해주고 붙는 카드를 본 뒤에 교단. 고단 수련사 이러면- 이번 턴에 내주고도 쉽겠지만 근데 지금 핸드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영웅 능력을 늘려준 모습이에요. 드로우되는 카드가 지옥 비명 장렬. 이러면 고개 쪽으로 가는 게 좀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어지간하면은 네 퀘스트 클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네. 시야까지. 시야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고개에서 드로우 카드 고개 효과를 받으려고 좀 카드를 써야 될 수도 있었는데 영혼 시야가 나오면서 기분 좋게 클리어를 했어요. 지금 미리 교환할까 고민을 하는 것 같죠. 1만화가 남는 김에. 네. 하지만 뭐 굳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환을 굳이 먼저 안 하고 드로우를 위해서 지옥 비명 장렬을 먼저 한 장 털어주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옥 비명 장렬을 쓰면은 고개가 터지는 것도 네 잠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 막대 네. 늦게나마 들어온 거 정말 다행이에요. 쭈쿨트러스는 확정이죠 사실. 힐트러스의 교환성. 네 길드 상인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네. 엄니관 동작. 이러면은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좀 늦더라도 8턴에는 상대가 킬각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할 건데 그러면은 적어도 7턴에 킬을 내고 싶을 텐데 그건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핸드로는 달라라면 선수는 다음 턴에 올빼미를 내고 그 다음 턴에 킬각을 보는 건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턴에 최대한 드로우를 방해해줘야겠죠. 지금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 킬각을 내는데 필요한 거는 템신의 향수를 바른 다음에 죽음의 메아리들을 터트릴 학교의 혼령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활공. 활공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일단 서울 카드 템신 롬. 네, 어떻게 보면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콤보 자체는 완성된 상태였는데 좀 올빼미가 핸드에 잡혀 있다가 날아간 건 좀 뼈 아플 수 있겠습니다. 올빼미 찬 턴 한 번 더 가져야 되고요. 지금 그렇죠. 내는 턴도 가져야 돼요. 행복한 길드원이 길드상인 늘었어. 교환하면서 길드상인 한 번 더 교환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찍고 받은 행상인을 교환하네. 영웅 능력까지 쓰면서 찍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네. 1 데미지를 넣어서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아니면은 24딜 킬각을 좀 노려봤나요? 그리고 역화. 결국 달라라면 선수는 이러면 무조건 9턴 이상 가야지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일단 올빼미 나온 건 정말 다행이에요. 이러면 올빼미만 자살시킬 수단이 있다면 확정적으로 9턴에 킬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활공만 당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여기서 떡볶이 선수가 활공을 안 쓸 리가 없겠죠. 저게 다 미스리막대로 주른 카드들이라는 정보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턴 킬각을 보지 못한다면 활공으로 방해라는 게 확실히 좋아 보이고요. 활공을 하지 않고 지금 킬각이 가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 줬네요. 왜냐하면은 달라라면 선수가 모든 킬각 파츠들을 다 모으고 있다고 해도 결국 올빼미를 내는데 한 턴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다음 턴에 못 죽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킬각이 그럼 킬각이네요. 나온 것 같죠. 네. 비전술사 30딜 킬각인 것 예, 같죠. 기술령 네. 30 데미지 킬각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떡볶이 선수의 갈반가르 전사와 달라라면 선수의 OTK 악마 사냥꾼이 오늘 방송 경기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지금 갈반가르 전사가 나와서 패배를 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냥 아예 비밀병기처럼 네.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빼미 흑마 같은 경우는 OTK 약사 같은 경우와 다르게 상대 드로우 같은 경우를 좀 방해할 수단은 딱히 없기 때문에 올빼미 흑마법사가 좀 더 빠르겠지만 네. 결국 그 핵심 카드인 올빼미를 찾지 못한다면 같은 OTK 계열인 갈반가르 전사에게 질 확률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킬각은 물론 무기도 있기 때문에 7턴에 볼 수 있는데 일단 올빼미 나온 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에 필요한 카드 지금 나온 거 너무 좋아요. 이제 영웅 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나죠. 이쪽은 영웅 능력을 찍어야 되고 이쪽은 영웅 능력을 한 장씩 받기 때문에 좀 더 페르모운데 있어서의 속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미스리 막대를 쓰지 못하는 덱, 미스리 막대를 깨지 못하는 덱이기 때문에 네. 떡볶이 선수가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 들어오면 좋은 카드는 아무래도 당연히 막대겠죠. 최고나 마찬가지라고. 자 여기서 이러면은 지뢰밭 미리미리 털어주네요. 떡볶이 선수는 지금 필요한 파츠가 너무나도 많아서 달라라면 선수의 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달라라면 선수는 지금 영웅 능력을 누르고 싶지만 핸드가 많아서 어떻게 털어줄지 고민하는 모습이죠. 핸드를 많이 털어야지만 또 공포리치 템신이 나가면서 드로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쓰레짐을 선택했네요. 네, 이러고 동전 모아기까지 플레이해줬나요? 네,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 턴에 뭐가 들어오죠? 이번 턴에도 모아그 기술병과 1코스트 카드들 중에서 한 장 써주게 써주지 않네요. 생각했는데 써주지 않았어요.
핸들을 좀 털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리 쓸 수 있지만 다음 턴에 동전 올빼미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필요한 카드들은 다 잡혀있죠. 이러면은 무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하수인들이 좀 나와주면은 정말 빠르게 킬가 볼 수 있어요. 아 이쪽은 드로우 사이클 한 장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떡볶이 선수가 필요한 좀 콤보 파츠를 모으고는 있지만 이게 스마이트 씨와 배우자 두 장으로는 그렇게 강한 콤보는 안 나오거든요. 결국에 강한 콤보를 하려면은 갈반가르 그리고 배우자 전장대장까지 3개가 뭉쳐야지만 36딜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훈령 털어주고요. 지금 달라라면 선수에게 필요한 게 몇 장 없습니다. 지금 무기가 나와도 되고 그죠, 많이 좀 네. 이미 필요한 카드를 묻어두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대가 안 나온 건 말고 사실 그렇게 거슬릴 만한 것도 없거든요. 이런 고리도 그냥 털고. 그렇죠. 결국 템신 롬과 템신의 향수를 써주면은 총 112딜까지 나오기 때문에 딜은 넘치고 넘칩니다. 하지만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도 불안한 건 떡볶이 선수의 핸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핸드에 콤보 파츠가 다 모여 있다면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좀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 핸들을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브릿지 텐신. 이러면 결국에 나스레짐의 손길을 털어줄 수 있을 때 털어주지 못한 게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되자 오히려. 이러면서 이제 털 수 있는 애들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좋겠죠. 네. 파편. 여기서 영혼 흡수를. 계속해서 카드를 털어내는 모습이죠. 이거는 칼날 폭풍을 좀 의식했네요. 네. 달라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좀 무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무기가 좀 많이 아래쪽에 묻혀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가 너무 아래에 있으면은 내장 드로우 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조금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최소 2턴 내에는 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늦게만 안 나오면 돼요. 달라라면 선수. 나네. 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에 그 턴에 학교의 훈령을 쓰지 않아도 풀필드로 템신의 향수를 템신놈과 같이 발라놓으면은 전사 입장에서 그게 또 대응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무기가 나오는 게 가장 좋죠.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턴에 킬각이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이죠. 지금 이러면 달라라면 선수에게 바로 킬각을 보는데 필요한 거는 학교의 훈령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네요. 나왔습니다. 이러면 달라라면 선수가 죽음의 메아리를 바를 하수인만 적당히 있으면은 바로 킬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달라라면 선수가 되게 독사도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루방패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떡볶이 선수는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네요 지금. 그렇죠. 떡볶이 선수한테는 최소 지금 필요한 턴이 4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추가 드로우 수단이 없다면. 이러면은 몇 딜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인 당장 2개를 깔았을 때는 8 데미지가 4번 들어가서 32딜. 무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러면은 한번 드로우를 더 봐주겠네요. 개체 늘어나요 지금. 독사 찾았네요. 이러면은 확정 킬각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지금 그냥 킬각이 난 것 같죠? 네. 네, 바로 킬각 봐준 것 같습니다. 네. 독사 내고
7코스이기 때문에 네, 사악한 배송 저거는 그 템신롬 자리만 먼저 만들어 준다면은 그쵸. 독사 내고 롬 네. 내고 그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사악한 배송 사용한 다음에 향수 2번 그렇죠. 이거 킬가 확정이죠. 네, 112딜입니다. 8 데미지가 7번 들어갔는데 그게 2번 들어가서 112딜. 달라라면 선수가 이렇게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서 한국 결승이 나왔어요. 네, 한국인 대한민국 내전이 내전 결승. 네, 나와 버렸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몇 번 더 긁죠 지금? 네, 끝나지 6, 않는데요. 7, 8 한 번 더 긁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면 끝. 와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떡볶이 선수가 네. 먼저 이기기에는 그렇죠. 이것도 심지어 달라라면 선수의 미스레 막대가 상당히 늦게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저 되게 특성상 스톤파이크를 넣기 때문에 독사를 쓰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할만한 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좀 콤보 파츠가 늦게 나오면서 아쉽게 패배하게 됐습니다. 결국 두 덱의 차이점은 결국 영웅 능력의 우월함이 그렇죠. 콤보덱 쪽에서는 역시 흑마법사가 전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 상성 그대로 간 것 같고요. 네, 약간의 변수가 있는 매치업이지만 그 변수가 일어나기에는 좀 너무 떡볶이 선수의 핸드가 풀리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네, 전사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인 좀 흑마가 빨리 킬각을 내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 전사도 자신의 윈플랜을 위해서 카드를 정말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힘든 점이 좀 여실히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있을 3, 4위전에서는 오스티나토 선수와 떡볶이 선수의 3, 4위전 브론즈 매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JWC 선수와 달라라면 선수의 한국인 내전 결승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한국인 내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나오고 내일 결승전도 내전이네요. 이게 4강에 3명이 올라왔을 때 전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네, 확실히 이 대학생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강자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잘해줄 거라고는 예상했으나 네, 생각보다도 결과가 너무 좋아서 선수들의 실력에 또 한번 놀라고 갑니다. 그렇죠. 참가 선수 목록에서 중국의 RNG 소속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도 타로이무 선수라든지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한국인 결승을 좀 보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내일 있을 데이 3에서 방금 얘기 드린 3, 4위전 매치와 결승전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하스스톤이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시에 하스스톤을 시작으로 11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스스톤 결승전과 3, 4위전으로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슬시오였고요. 옆에는 서정원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